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고가철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지하철과는 다르게 지상철, 그것도 고가교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철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이기도 한 최태규 시인의 도름의 이야기라고 하는 시집에 성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시를 읽으면서 대단히 공감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원산국민학교 5학년 겨울방학 서울, 길 위에 콘크리트 다리가, 그 밑은 어두운 길, 저게 뭐였을까? 중학교 2학년 서울에 올라와서 그것을 알았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밑이었다는 걸. 자,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저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만났던 이 기괴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강 위의 다리가 아니고 길 위에 이런 다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보였었다는데, 바로 이런 시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서울시의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는 전체 연장이 60.2km인데 그 중에서 일부 구간만 이 지상 구간이 있어서 이 한양대에서 잠실까지 8.02km가 바로 이 지상 구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건 말고도 신답과 성수간, 신도림과 신림, 또 영등포구청과 합정 사이가 이렇게 지상 구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 연장이 18.9km가 이 지상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지하철인데 이렇게 고가철도로 건설이 되었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시 건설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76년 당시에 일본 국제협력단 기술조사단이 2호선 강북 구간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건설비를 줄이려고 하면 도심부만 지하철로 하고 교외 구간은 고가철도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검토 결과를 당시 서울시가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가철로가 건설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 서울시 건설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차관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건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 첫 번째 큰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토목 기술이 아직도 부족했던 부분이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양도와 뚝섬 사이는 이 중량천을 건너가야 되고요. 강북과 강남을 잇는 이 강변역과 잠실야도역 구간은 당연히 이 한강을 지나가야 될 텐데, 지하철이라면 이 해저 터널을 건설해서 이를 지하로 지나가도록 해야 될 텐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술로서는 지하로 하천과 이 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1990년대에 5호선 때 한강 하저 터널이 건설됐다는 점에서 바로 이 시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착공했던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 같은 경우도 당시 이 중량천 하저 터널을 건설하지 못해서 지상으로 건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의 경우는 이 성수역 일대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고가로 건설을 해도 주거 환경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판단도 이 구간에 이렇게 고가 철로가 건설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4호선 철로가 되겠고요. 이게 중량천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 4호선의 경우는 지상철로 건설이 되었고, 이에 비해서 나중에 건설이 되었었던 이 7호선의 경우는 지하철로 건설이 되게 되면서, 같은 역인데도 이 노원역 환승의 경우는 4호선과 7호선 사이의 환승 자체가 4호선은 3층 높이의 지상철로 되어 있고, 7호선의 경우는 노원역 자체가 지하 3층 깊게 이렇게 건설이 되다 보니까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까지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는 최악의 환승역으로 꼽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환승을 하기 위한 통로 구간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신도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호선의 경우는 지상에서 운영이 되고, 또 2호선 신도림역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 1, 2호선 간의 환승 인구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 환승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건설이 되었었던 이 고가철로가 오늘날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주변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괴물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구간뿐만 아니고 국철과 도시철도에도 이렇게 많은 구간들이 지상이나 고가철도 구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고가철로의 경우는 지상 구간에 우울한 그림자를 띄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화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지상의 전로가 놓이게 되면서 양쪽 지역 간의 단절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는 거라든지 상권의 위축, 또 무엇보다도 이 소음 문제, 또 분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고가 도로가 철도뿐만 아니라 이 지상 교통의 흐름 자체를 저해하는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 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버금될 정도로 지역 중심 상권과 업무지역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특히 광진구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지하화를 위한 논의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지하화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전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철도의 노선도와 더불어 결국 일부 구간이 이렇게 지상 구간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거듭되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지하철이면서도 지상의 고가철로로 운영되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서울 지하철의 모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